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LS 마린솔루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사실 최근까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저 케이블 쪽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전기 전력 인프라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주가가 13%가 넘게 떨어지면서 21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고, 그동안에 있었던 상승 추세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수급상의 힘들을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LS 마린솔루션의 주가를 이렇게 떨군 공시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유상증자 결정 나온 거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10몇 %씩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SDI 쪽도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랬고, 분명히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폭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LS 마린솔루션의 유상증자는 어떤 것들이 그토록 특이했을까, 그리고 특별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유독 주주분들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끼실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시 들어가서 보시면 항상 저희 유상증자 다루는 영상이랑 똑같이 그냥 스텝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가 몇 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존에는 한 3,266만 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저희가 짚어볼 만한 게, 신주가 이번에 1957만 주가 발행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식 수에 비해서 신주로 발행이 되는 주식의 수가 좀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주식 수는 이번 유상증자가 끝까지 진행이 되면 60% 정도가 증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당 지분가치 희석률은 한 38%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주식수가 발행이 되면서 희석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제3자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이 회사의 모 회사가 자금을 대규모로 넣어준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증자 방식 가서 보시면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기존의 모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주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 자금 조달의 책임을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우리 모두 다 기존의 자기 지분율대로 공평하게 지자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할 때는 시가보다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유인을 던져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혹 가다가 아주 이례적으로 시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으로 발행이 되었을 때 주주 혹은 잠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가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들어가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서는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좀 할인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번에 14,220원이에요. 근데 오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전날, 그 전날 기준으로 보시면 직전 거래 종가가 19,850원입니다. 그래서 직전 종가 대비해서는 한 71.6%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기준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할인율이 20%가 적용되는 상당히 큰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회사 편을 들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저도 만약에 주주였다면 정말 분노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숫자를 보면서 그래, 유상증자를 선택을 해야 됐기는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투자 금액 3,458억, CLB 건조 관련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하고요. 자기 자본이 2,081억짜리인 회사가 투자 금액이 3,458억이니까 자기 자본은 주주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자기 자본의 자본 총계랑 똑같은 숫자고요. 그게 주주의 몫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주가 원금으로 납입한 돈, 그리고 회사가 주주를 위해서 벌어들여서 쌓아놓은 돈, 이익잉여금,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자기자본 혹은 자본총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누적이 되어 있는 주주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금액, 거의 0.6배 이상 큰 금액의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 요 정도 규모라면 그래, 유상증자를 100번 양보해서 그 결정 자체는 조금 이해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의 규모가 너무나 기존의 회사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있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해야 됐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본 쪽 가서 보시면은 회사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한 2,730억 정도가 있습니다. 한 3천억이 조금 안 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들이 조금 많으냐라고 보면 유형자산이 일단 755억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미청구공사가 304억 원. 미청구공사의 뭐 회계적인 의미까지는 지금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린솔루션 특성상 뭐 수주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재고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매출채권이 449억,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3,400억이 넘는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조금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회사의 어떤 자산 총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선택을 하기는 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회사가 자본총계랑 자산총계의 사이즈가 그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채 사이즈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미 지고 있는 차입금 부담이라든가 뭐 채무 부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전체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부채 총계는 한 6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채 총계 전체가 전부 다 내가 차입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부채 총계 안에서 회사가 이자 비용을 짊어지고 있는 금융부채 그리고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영업부채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 내역들 중에서 우리가 이자 비용, 차입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단기 차입금이 21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매입 채무로 323억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정말로 부담이 되는 차입금은 거의 없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저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아예 선택하지 않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사실상 차입부채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는 기업이 차입금을 조달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유상증자부터 고민해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회사가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분명히 LS 마린솔루션이 물론 LS 그룹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룹이기는 하지만요. 마린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어쨌든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영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훨씬 굉장히 많은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보통은 저희가 뭐 패킹 오더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금 조달을 저희가 재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들이 있고 또 판단의 백그라운드 그 맥락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냥 대놓고 그냥 유상증자 할래 하면서 왕창 조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회사가 최대한 지분 가치 혹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기 나름이고 회사가 지금 부채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유상증자로 땡겼으면 그나마 지분 가치 희석을 덜 시키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채를 하나도 조달한다는 그런 소식이 없고 지분 가치를 사실상 38%씩 희석을 시키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주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저렇게 성장하는 거 좋은데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 이상으로 매년 성장을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무식하게 저희가 숫자를 계산을 하면 연에 40% 이상의 어떤 성장 속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성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주들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회사가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40% 이상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이익 차원에서 달성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는 성장성보다 지분 가치 희석률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이 시가총액 관점에서 그리고 주가 관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저보고 제가 어떤 편을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주였어도 굉장히 분노할 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의 성장성과 상관없이.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뭐 기존에 LS 마린솔루션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포지션에서 조금 같이 분노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